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더 많은 중동의 국가들, 이란 얘기 나오고 있죠, 사우디 얘기 나오고 있죠, 바레인에 뭐 등등등등등등. 그 위에 나라 뭐지? 무장 뭐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있는. 헤즈볼라. 거기가 좀 위험하다고. 그 레바논 아니에요? 레바논. 레바논, 이란 등등등등.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첫날 우리 첫 이제 거래일 미국이 참전 안 하니까 별거 아닐 거야, 그냥 끝날 거야라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막 어저께 미국 공화당이 그 이란 계좌 동결하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시장도 네. 그것 때문에 조금 하락한 것 같은데 네.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죠.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취재하고 오신 거죠? 레바논. 레바논. 이스라엘 지금 못 들어가나요? 지금 들어갈 수 없죠. 좀 타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뭐 중동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진짜 정말 석학분들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고 시나리오는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이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실 그 중동의 이스라엘 뭐 그리고 나머지 중동 국가들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그 국가들은 뭐 이념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부분은 이쪽 편을 드는 게 맞긴 한데 또 반대편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실리를 따지면 이쪽 편을 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고민이 있는 국가들이 몇 개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란 산업원유 쓰죠. 쓰죠. 네. 중국, 일본, 맞아요. 한국 다 쓰잖아요. 근데 이번 건이 사실 우리나라도 그게 좀 걸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란산 원유가 아닌 다른 그 중동 국가들의 원유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아랍 국가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만 지지하게 될 경우 너희한테 기름 안 팔아. 그런 식의 어떤 그 내부 정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국가별로, 그러니까 중동 중에서 어떤 국가별로 어느 우리가 원유를 쓰고 있는지 보다도 중동 자체의 분위기, 중동 아랍인들이 의 분위기가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디랑 엮여 있는지 이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별로 셈법이 어떻게 좀 고민이 되는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오케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중국인데요. 네. 이거 화면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화면 혹시 이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국인도 필압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나라 뭐 이렇게 맞아요. 뭐 네. 유럽 국가들 그렇던데. 실제로 뭐 중국인 근로자 3명이 부상을 당하고 4명이 실종됐고 그리고 그 음악 축제 있었잖아요. 네. 음악 축제에서 어떤 여성분이 납치됐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중국인이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납치된 여성분은 중국 국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마스가 공격을 해올 때 나는 중국인이다, 나 이스라엘인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이 막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분이 당했다, 정말 뭐 어떤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국민인데? 자국민인데. 그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지금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 뉴스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놀라웠던 게 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이제 영상 있잖아요. 네. 내가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했다고 인터뷰했던 그 환자 영상. 네. 그 영상이 계속 SNS에서 빠르게 삭제되고 있다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중국 외교부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동의 친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둘다 공격이 친구다. 있어. 둘 다 친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안보와 발전을 함께 향유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라고 했던 게 이제 9일자였고 네. 그리고 오늘은 왕이 외교부장이 발언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네. 했냐면 문제의 핵심은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한 공평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라고 해서 약간 팔레스타인 쪽으로 기운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 공식적으로는 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중국은 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사실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건 경제적일 것 같아서 한번 이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네. 하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중국의 경제적 실리는 바로 1대1로입니다. 지금 1대1로 가운데서도 밑에 보이시는 하늘색 해상 실크로드를 유심히 보시면요. 네. 어쩔 수 없이 저 중동 국가들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저 무슨 운하죠? 저 호르무즈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에즈 운하를 안 지나가기 위해서 저걸 하는 건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기 있는 모든 중동 국가를 다 지나쳐서 유럽까지 향할 수 있는 그런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중국의 꿈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과 중국은 상당히 밀접한 그러니까 가까운 서로 해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 실크로드를 만드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해적들이 공격당할까봐 또 미국에서 그걸 소말리아? 소말리아 죄송합니다. 말레이시아 해적 처음 들어봤어요. 소말리아 해적 청해부대 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 있고 미국에서도 지켜주고 하는 게 네. 해상 운송로를 지켜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도 이 해상 운송로를 만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이 운송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동 국가들과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중국에게는 상당히 좋은 건데요.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네. 그 중국이 1대1로라는 이런 거대한 계획을 내세우면서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우려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미국을 축으로 한 새로운 운송로 중동 경제 회랑을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 중간에 검은 선. 네, 그게 바로 이 경제 회랑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경제 회랑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랍 국가를 지나고 이스라엘 지나서 이제 유럽까지 가게 되는 뭐 육로와 해상 운송로를 다 갖게 되는 그런 운송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IMEC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거를 언제 얘기했냐면 지난 9월에 G20 열렸었잖아요. 그때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을 안 했는데 여기서 다 정해버렸습니다. 지난달 9월이요. 네. 여기서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없을 때.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로 누군가 이제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IMIC가 많이 이용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동 국가들의 구애를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네. 제가 이 IMIC에 대해서 박현도 교수님께서 이제 칼럼 쓰신 게 있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좀 차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IMIC를 이용하게 되면 이란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도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로 운송에 차질을 빚는 수에즈 운하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운송 효율성이 큰 무역로로 평가가 되고 인도에서 유럽까지 화물을 배송하는 시간도 기존 시간보다 한 40% 정도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항로 개발에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게 차렸는데 네. 옆에 맛집이 백반집 생겼어. 차렸는데 네. 옆에 또 누가 하나 또 바로 옆집에 그렇죠. 차린 그거잖아요. 차린다고 옆집에 하는 거잖아요. 차린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중국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중동 국가들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었잖아요. 사우디와 이란. 근데 저기에 그렇죠. 사우디와 이란. 네. 저기에 이스라엘은 좀 관계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중국 이스라엘 관계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관계가 있군요. 네. 너무 앞서 나가. 네. 이건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 모드로 갔다는 그 워딩까지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원래는 이제
그 중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오던 국가는 단연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었었잖아요. 네. 페트로달러. 예? 아, 그렇죠, 그렇죠. 페트로달러. 네네. 근데 중국이 여기서 사우디와 이란 정말 앙숙 가운데 앙숙인 이 두 국가를 화해시키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은 이거를 어쨌든 중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국과 그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뭐냐? 사실 그 중국은 이스라엘도 1대1로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봐요. 네. 그래서 사실 2017년에 네타냐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1대1로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중국을 다시 한번 방문을 안 했는데, 어쨌든 중국이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연결고리. 1대1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스라엘과 좀 동맹을 맺음으로써 여기서 기술을 좀 전수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일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가 두 동강 나서 미국 편, 중국 편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이스라엘이 중국의 편을 그러니까 중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스라엘이 중국을 받아들이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되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면요. 이거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6월 26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네타냐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다. 저는 진짜 네타냐후 총리가 중국에 초대가 된 거예요. 바이든이 짜증날 것이다. 바이든이 짜증날 것이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냐면 그 원래 이스라엘은 미국과 우방이긴 한데 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 네. 그 무슨 사건인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가족관계, 제가 알기로는 가족관계까지 비리 혐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조사를 하지 말라고 사법 개혁을 한 건데 그 사법 개혁을 하는 모습이 사실 서방 국가들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법 개혁안을 완전히 철회하라면서 당분간 네타냐후 총리를 백악관에 초대할 일은 없을 거야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삐졌구나. 네타냐후가 그럼 나 중국 갈게. 라고 해서 이제 그 일정을 조율하게 된 거고, 그냥 뭐 이런 거죠. 오빠 나 안 잡아? 나 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아직 뭐 결정 난 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좀 뚜렷한 편은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게 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약간 중국이 노리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 중국이 이제 중재자로서 만약에 역할을 성공하게 된다면 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중동 외교전에서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중국이 성공하게 된다라면 이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앞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중국이 중재해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했다. 네. 근데 그럼 이란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중국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란은 지금 하마스를 하마스의 지원하고 배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이란이 배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배우는 아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게 봐야 될 게, 이번 사태를 그럼 이란이 시켜서 했느냐는 아니지만,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예전부터 레바논의 헬스볼라와 이란의 하마스와 그리고 이게 뭐 이런 곳들을 이란은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경제적으로나 뭐 무기적으로나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런 곳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곳은 이란이죠. 근데 이란을 설득할 수 있는 곳은 만약에 중국이다. 미국은 아니고 중국이다. 그러면 이제 이 중동 국가에서의 중국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최근에 사우디랑도 관계가 좋고. 네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미국한테 삐져가지고 네. 중국이랑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되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어? 이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나요? 미국은 일부러 발 빼려 그러는 거잖아요. 중동에서 별로 아니에요. 예전에 사실 그게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엮어놓고 네. 야 니들이 여기 알아서 해. 나 발 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발 빼려고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일단 중동에서 발은 빼는데 내가 직접적인 물리적인 발은 빼지만 대신 중동에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가장 최첨단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럼 이스라엘은 나랑 그냥 너무 친한 친구야. 거기에다가 중동 국가에서 굉장히 원유를 비롯한 경제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축이 중동에서 지켜주고만 있다면 중동이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미국의 구상이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게 미국의 구상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화해시키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잠깐만 했었죠. 하고. 근데 하마스가 공격을 빵 때려보니까 사우디는 이스라엘 미안 나는 팔레스타인 편이야. 네네. 이렇게 해서 이게 틀어져 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렇게 뒤에서 꽁짝꽁짝 해도 미국이 어떻게 좀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죠. 미국이 그렇죠. 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재를 한다거나 하마스를 때린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시장은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거라서. 네, 그건 좀 정치적인 거라서 그건 잘 좀 제가 취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잘 흘러가는 게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먹을 것도 많고 그쵸. 자기네들이 길도 깔아야 되고 네. 뭐 항구도 만들어야 되고 항구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뭔가 좀 잘해보려고 이권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권을 얻을 수 있는 국가가 이권을 또 얻을 수 있는 이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러시아가 좀 이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 팔아야 되나요? 무기보다도 네.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멀어지길 원하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히 좀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거 프랑스 24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매체인데요. 네.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제적인 관심이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관심을 떼지 말라는 건데 사실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과도 우방 국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터지고 탄약이 부족하고 뭐 병력이 필요하고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뭔가가 부족하게 됐을 때는 사실 또 이제 줄다리기를 하겠죠. 어디를 더 먼저 지원을 해야 될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좀 초조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멀어지는데? 약간 이런 거잖아. 이게 내가 술 먹고 음주해서 사고 쳤는데 네. 그래서 막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막 기자들이 막 오고 그러다가 네. 그 다음날 다른 애가 더 큰 사고를 쳤어. 그러면 내가 관심이 저쪽으로 다 가버리잖아. 그렇죠.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가 막 우크라이나에 때리고 있어서 전 세계 나쁜 놈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하마스가 나와서 민간인 죽이고 그러니까 네. 그쪽으로 다 관심이 그렇죠. 쏠리니까 푸틴은 되게 고맙겠네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사실 러시아는 또 이란 시리아랑 친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건 지원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하마스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누가요? 나는 확신한다. 누가?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간 음모론이네. 젤렌스키 음모론이네. 그렇죠. 젤렌스키의 주장입니다. 하마스의 뒤에는 이란이 있고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 그쵸, 그쵸.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서 관심을 돌리면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하마스를 지원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뭐 푸틴은 그 반대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푸틴은 이번에 딱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요. 또 독립주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관심을 떼라.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안 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관심이 멀어질까 봐 지금 계속 국제사회의 관심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약간 푸틴이 할 말은 아닌 거. 뭐? 팔레스타인 인정해라 뭐 이건 푸틴이 할 말은 아니고. 저 더 황당한 거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네네. 네. 더 황당한 게 있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에서 민간인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에 수렴하도록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형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사실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손쉽게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어차피 미국의 적이고 뭐 하니까 뭐 그렇기도 적의 하고 적은 맞아요 그렇기도 친구, 하고 실제로 그 혹시 팬데믹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에 그 러시아에 그 백신이 있었어요. 물백신 있었죠. 스푸트니크 V 있죠. 네. 그거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처음 1월에 바로 접종을 합니다. 지원해줬구나.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 국가별로 백신이 워낙 부족하니까 동맹 국가에게 먼저 보내주고 그렇죠. 우방 국가에게 먼저 보내주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백신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팔레스타인은 그때 러시아 그 백신을 썼고 그리고 역사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가운데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초대 수반 이분이 2000년 8월에 러시아에게 평화협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협정에 러시아도 개입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을 정도로 팔레스타인하고 러시아는 상당히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원래 러시아는 그냥 대놓고 이제 편 들어줘도 되는데도 안 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러시아랑 원래 좀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친구인데 이스라엘이랑 러시아랑 친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중동에서 가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 국가가 이란이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는 이란과 시리아랑 되게 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건 정세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친한데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하고 러시아랑 안 좋냐면 지금 화면 함께 보시면요. 그 지난 5월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유대인이지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푸틴은 이스라엘하고 되게 잘 지냈었어요. 희한하게도. 그 이유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푸틴의 주변에 재력가들의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설도 있고 한데 어쨌든 푸틴은 되게 사이를 좋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사실 푸틴을 되게 잘 대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약간 좀 멀리하는 거 아닌가? 왜? 중국이랑 친하려 그러고 러시아랑 친하려 그러고 아니 내 절친이었는데 내가 막 그 동네 깡패들한테 지켜주고 막 그랬는데 약간 머리 컸다고. 그러게요. 동네 다른 형들하고 놀러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게요. 나랑 어떤 이스라엘이... 일까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 체계도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인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 무기 이런 거 안 했죠. 무기 체계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방어무기, 아이언돔 뭐 아이언돔 말고 그리고 그런 것도 지원 안 하고 이게 뭐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뭐 되게 공격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했어요. 방탄조끼나 이런 거, 네네. 방탄 헬멧.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몇 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사실 시리아랑 이란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러시아가 그 시리아와 이란과 되게 친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시리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을 정도로 시리아와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그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반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러시아가 대신 막 쳐주고 이랬었거든요. 시리아 내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이란과 시리아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한 거죠.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랑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 네. 가야 되니까. 네. 결국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준비해 오신 자료는 되게 많은데. 잠깐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사우디, 이란, 이집트, 네.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우리나라 등등등등 뭐 여러 관계가 얽혀 있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 더 큰 전쟁으로 확전이 되느냐. 뭐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저쪽에서 확전되면 또 여기 또 박살나니까 확전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더 크게? 지금 제가 뭐 저는 아니고 저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보니까 네. 확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전이 되려면 이란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그럼 직접 본인들이 참전할 수 있을까를 놓고 보면 사실 지도를 놓고 보시면 이란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이쪽 지역이 있거든요. 사실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안 되죠. 적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 가능성은 되지. 상당히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고요.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중동 산유,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 되게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 하마스 무장 사태로 인한 이것을 명백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 든 건데.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이 되게 당연히 뭐 일본 미국이랑 우방이니까 지금 얘기했겠죠. 일본 이거 화면 한국에 보시면요, 일본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상과 각각 통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요. 원유 많이 사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 실제로 그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97% 정도를 중동산 원유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94% 정도의 네. 중동산 원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중동에서 사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건설도 해야 되죠. 인프라도 깔아야 되죠. 네옴시티 들어가죠, 사우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에 전력기기 들어가야 되죠. 기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서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태예요. 일본은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도 전화하자.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전화하자. 우리 각자 전화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거 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마스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게 참 그 나쁜 거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의 또 실리를 잃으면 안 되니까 사실 되게 정밀하고 세련된 외교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음. 중간에 가만히 가는데. 있으면 되는데 요즘 블록화해서 너 줄 서 어디 딱 이래버리니까. 거기 휘둘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걱정인 거는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네. 결국은 이제 세계가 양분으로 이제 블록화돼서 미국 편,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란, 뭐 북한, 네. 뭐 이렇게 쭉쭉쭉 나눠가지고 약간 양분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이제 큰 형님들보다는 이제 밑에서 네. 좀 이제 지원받아서 이렇게 좀 전쟁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확전되고 이 텐션이 또 높아지면 우리나라랑 또 북한에도 또 불똥 튀는 거 아닌가 약간 아하. 이런 아이, 그렇지 생각도 않아, 들고. 그렇지 않아. 뭐 대만 문제 있다, 뭐 북한 문제 있다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전쟁 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이 각국의 이해관계와 셈법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보기로 돌려보기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주호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만 물러가죠. 바로 끝내는 건가? 광고 네. 안 보고? 광고. 오늘 머리가 어떻길래 자꾸 파마가 많이 됐다. 파마 이제 그거는- 한 달 됐는데. 알겠습니다. 좀 다음에 좀 더 단정하게 하고. 일본 사람 같아.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섬에 잠깐만 뭐 비하하는 거 아니죠? 모르죠 그거는. 나를 비하하는 거야? 일본 사람을 비하하는 거야? 모르죠. 일타 쌍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8시에 또 축구 하는구나. 또 축구를 해? 네, 얼마 전에 했잖아. 결승전 했잖아. 그건 아시안 게임. 요거는 무슨 축구를 그렇게 많이 하냐?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 찾아보시면서 주식 전략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웃는 얼굴로 6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